안녕하십니까. 네. 여러분, 유튜브 알고리즘을 탔는지 갑자기 저의 그 모닝 영상이 조회수가 갑자기 이렇게 쭉 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경차 관련 컨텐츠를 하나 더 준비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오늘의 컨텐츠는요, 경차를 모를 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작! 첫 번째로는요, 경차의 장점이에요. 톨비랑 주차비가 남들보다 50% 할인이 된다는 점입니다. 톨게이트를 이렇게 딱 지나가잖아요, 하이패스를. 그러면 제 앞에 있는 차는 뭐 2,300원이면 저 같은 경우에는 1,150원에 지나갑니다. 뭔가 그 뿌듯함을 아시나요? 네, 그런 부분이나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또 50% 경차 할인이 들어갑니다. 현실에서 와닿는 경차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는요, 주차를 하기가 굉장히 편해요. 네, 평행 주차, 뭐 전방, 후방 주차 전부 다 경차가 주차하기 훨씬 편합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이거랑 일맥상통하는데요. 세 번째는요, 골목길을 다닐 때 굉장히 편합니다. 특히 제가 쿠팡플렉스 그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이쪽인가? 여기 띄워놓을게요. 일락길이 모여있는 데는 좁아요. 제가 만약에 차가 컸으면 정말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은데 그나마 모닝을 끌고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슉슉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 번째는요, 경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. 이제 경차 혜택은 기름을 넣을 때 1리터에 250원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. 네. 그래서 만약에 한 달에 뭐 100리터를 넣는다고 치면 25,000원 정도의 비용이 절약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동차세가 저렴합니다. 제 저번 영상에서 보셨죠?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연식도 좀 되고 경차다 보니까 4만 얼마였죠? 아무튼 자동차세가 1년치가 그렇게 저렴합니다. 그래서 자동차세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취등록세가 면제된다? 취등록세는 차값 전체의 한 7%의 취등록세를 납부하는 건데요. 그 부분이 경차는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. 근데 사실 저는 중고로 이제 차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건 잘 모르겠어요. 네. 그래서 초기 비용이 절감이 된다. 이거는 또 제가 직접 느낀 건데요. 부품값이 저렴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무래도 중고차다 보니까 카센터와 좀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. 혹시라도 망가질까봐, 아니면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는 편인데, 타이어 이런 게 이제 한쪽당 4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, 여러분. 인터넷에서 이제 그 타이어 정보 이렇게 봐가지고 직접 사가지고 카센터에 가서 공인비만 받고 가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있잖아요, 좋은 차들은 타이어가 되게 비싸요. 그래서 타이어 좋은 차 한쪽 값으로 저는 내 쪽을 다 갈 수 있다는 뭐 그런 부분이나, 그 외에 다른 부품 같은 경우에도 다른 자동차들에 비해서 조금 더 저렴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겠죠. 어떻게 차가 어떻게 장점만 있겠습니까? 네, 연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, 저는 뭐 경차라고 해서 연비가 좋다 그런 말이 있는데 연비가 좋다는 건 느껴본 적이 없어요. 근데 이거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네. 제가 아무래도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오르막길도 많고요. 산골짜기도 많고요. 아무래도 평탄하기보다는 살짝 이렇게, 무슨 말인지 아시죠? 그렇기 때문에 연비가 안 나오는 것도 있고요. 이렇게 좀 쫙쫙 다는 게 보여요.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더워서 에어컨을 틀잖아요? 그러면 정말 쫙쫙 답니다. 네, 그런 게 눈으로 보여서 연비가 좋다는 점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두 번째는요, 오르막 경사가 되게 좀 힘들어요. 그러니까 버겁다라는 말이
적합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경차가 좀 이렇게 통이 작게 나왔잖아요. 엄마가 코란도 스포츠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 차를 빌려서 그 차로 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이렇게 계단 올라갈 때 힘들면 뒤에서 허리 이렇게 딱 받쳐줘서 올라가면 뭔가 편하잖아요. 뭔가 딱 타고 밟으면 뒤에서 뭐가 이렇게 촥 밀어주는 느낌이 드는데 제 차는 이렇게 딱 밟잖아요. 그러면 왕 이러면서 올라가요. 그래갖고 꼭 그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이렇게 한두 단 이렇게 낮춰줘야 돼요. 그러니까 경사가 낮으면 한 단 정도, 경사가 높으면 두 단 정도 이렇게 낮춰서 올라가고는 합니다. 좀 그런 게 답답하다 이런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2차선에서 우 이렇게 올라가면 옆에서 차들이 이렇게 다 지나간다. 네, 그런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세 번째로는 기름을 자주 넣어줘야 돼요. 네, 이것도 차가 작아서 좀 자주 넣어야 되니까 그게 좀 귀찮네요. 약간 열등감이 생겨요. 무슨 말이냐면요, 잘 안 껴줘요. 이게 보통은 신호 바뀔 때 좀 이렇게 막히고 이러면 껴주기도 하잖아요. 근데 경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잘 안 껴주고 껴줘도 좀 내가 선심 썼다 이런 느낌이에요. 근데 반대로 제 앞에는 정말 당연하게 계속 껴요. 그러니까 막 가끔은 화가 나요. 한 번에 막 3대가 이렇게 오고 이러면 막 이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잘 안 껴주고 무시당한다. 아니 잘 가고 있었어요. 2차선으로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 1차선이든 3차선이든 깜빡이도 안 켜고 막 훅 들어오고 훅 들어와서 막 그리고 아무튼 막 그런 적이 꽤 많아요. 그래서 놀란 적도 있고 무시를 하는 만큼 좀 그런 부분에서도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안정성. 네. 안정성 문제가 있잖아요. 아무래도 경차가 좀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. 뭐 스파크가 경차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튼튼하고 그 다음이 뭐지? 뭐 모닝이 아무튼 모닝은 항상 뒤쪽에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아직 뭐 사고를 당해보거나 그렇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요즘 뭐 한땡땡 TV나 뭐 이런 유튜브 영상들 보면 이렇게 사고 나는 장면들도 많고 그럼 무섭잖아요. 근데 그럴 때 보면 저도 또 겁이 나고 그러긴 한데 장거리를 잘 다니지 않고 출퇴근 용도로 사용한다. 한 30분 내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. 장거리를 잘 하지 않고 출퇴근용이고 저처럼 이렇게 시골 살아서 이렇게 대중교통이 이렇게 좋지 않는 경우에는 차가 솔직히 거의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런 경우에는 전 개인적으로 경차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장거리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위험하니까 좀 더 튼튼한 차가 좋겠죠.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는 경차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. 이 밖에도 뭐 장점이나 단점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요. 혹시라도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